2단에서 대기와 해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대기와 해양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지. 대기와 해양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면은 용승, 침강 이런 걸 얘기를 좀 했었고 이 상호작용의 비정상적인 경우가 이제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엘니뇨, 라니냐 여기까지를 했었고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이상기후가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 기후변화의 원인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여기 12강의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2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할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숫자로 좀 표시를 할 거거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구에서의 그 열수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열 에너지를 숫자로 표시를 한 거. 그래서 흡수되는 게 얼마고 방출되는 게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거야. 그게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열수지하고 이제 본격적인 뭐 이상 기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여기서는 지구온난화만 다룰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정리하면 끝. 그럼 이 12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 이거에 대한 얘기. 요거 제대로 정리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자,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을 갖다 일단 내가 크게 한번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 인위적 요인. 사람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거 자연적 원인이 될 거고요. 자연적 요인은 다시 또 둘로 나눌 겁니다. 지구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지구 외적 요인이라고 할 거고 지구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할 겁니다. 지구 외적 요인도 한 4가지 되고요. 내적 요인도 한 4가지 됩니다. 책에서는 인위적 요인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큼지막하게 일단 기후변화의 요인을 갖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에서도 좀 이제 중요한 거를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본다면은 어디가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느냐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옵니다. 지구의 외적 요인 여기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올 겁니다. 지구의 내적 요인은 별표를 친다면 뭐 한 0.5개에서 1개 정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헤매는 별표 하나. 인위적 요인은 뭐 그렇다. 그 정도. 자, 대신 분류를 좀 한번 해볼게. 자,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4가지가 뭔가 내가 이름만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4가지가 크게 한 3가지와 1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 그 3가지를 먼저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면 어떤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이 있는가. 지구 자전축에 기울기 방향이 변하잖아? 그러면 이상기후가 생길 수 있어.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세차운동이라고 해요, 사실. 세차운동을 좀 풀어서 내가 한번 써봤어. 일단 큼지막하게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지구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지? 23.5도.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21.5도가 될 수도 있고 24.5도. 그러니까 최대값만 표현한다면 21.5도에서부터 24.5도까지 변할 수 있더라. 그럼 이게 변하면 지구의 기후가 바뀔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째 내용은 뭐냐면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 도는 공전 궤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약간 타원형이야, 타원형. 근데 이게 뭘로 바뀔 수 있냐면 원형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원 궤도로도 바뀔 수 있고 타원 궤도로도 바뀔 수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지구 공전 궤도에 이심률이라는 게 달라진다. 이심률의 변화가 생기면 그럴 수 있다.
20율이라는 말은요, 그 찌그러진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찌그러진 정도. 그래서 타원궤도는 많이 찌그러진 거야. 원궤도는 안 찌그러진 거야. 그래서 20율이 작다, 원궤도 얘기하는 거고, 20율이 크다, 타원궤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내가 조금 좀 결이 다르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이 마지막 건데, 얘는 태양 활동의 변화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별 내용이 없어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졌어. 그럼 우리가 좀 덥겠네. 기온이 올라가겠네. 태양의 활동이 좀 둔해졌어. 좀 추워지겠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별표를 좀 쳐본다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정도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태양 활동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큼지막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봤어. 이거 지금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한 얘기야. 됐지? 자, 그럼 내가 이 외적 요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세히. 필기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정리를 합시다. 기후변화의 원인, 그 중에 자연적 원인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고 자연적 원인에서도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구 외적 요인의 아까 첫 번째 내용을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했어요. 세차운동. 자, 세차운동을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풀어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하는 걸 세차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어. 되니? 네. 이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되나요? 네. 얘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지금 현재는 조금 기울어져 있어. 몇 도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 아까?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자,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태양을 돕니다. 그거를 갖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자, 공전궤도 아까 타원궤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타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초점을 가지는데 그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보통 태양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가운데다 그리면 안 돼. 타원에서는 한쪽으로 태양이 좀 쏠려 있어. 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를 거고 가장 먼 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죠? 자, 근일점일 때 지구 와 있는 거. 그 다음 얘가 돌면서 공전하면서 원일점까지도 가겠지. 보통 이 공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반시계 방향. 그러면 이쪽 와서 또 지구가 이렇게 존재할 거야. 자, 이거를 그릴 때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적도까지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쪽을 향하게 그릴 수도 있어. 됐지? 근데 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이게 현재 상황이야. 현재 지금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이게 바뀌진 않을 테니 이런 형태로 지금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잘 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지금 북반구 살고 있잖아. 북반구. 자, 북반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북반구가 지금 내가 빗금을 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곳인데 자, 요 부분이 태양을 향하고 있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태양빛을 많이 못 받을 거야. 어떤 계절일까? 태양빛을 가장 못 받는 계절 언제야? 겨울이죠, 겨울. 겨울입니다. 지금 현재 북반구 겨울인 상태다. 근일점에서. 그 말이야. 남반구 가볼까? 얘들아 호주 같은데? 자, 호주 같은 남반구는 지금 요 밑에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지? 태양빛 많이 받겠네? 무슨 계절? 여름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름에서 아니 봄에서 이제 봄도 거의 다 지났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잖아. 맞지? 지금 똑같은 이 시점에 호주는요. 겨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이렇게 반대야, 반대. 자, 이렇게 계절이 반대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 어디서 이런 계절이냐? 바로 근일점에서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근일점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냐? 안 된다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북반구가 지금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니까 여름이 돼버리잖아. 현재 그렇지가 않아.
현재 그게 아니라 현재는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인 게 그게 뭐 팩트야, 팩트.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 딱 현재의 상황을 그려줄 때는 저렇게 그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일점에 있을 때도 한번 계절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원일점에 있을 때의 계절은 자, 북반구 계절 북반구 자, 자전축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해양 쪽 향하고 있지? 무슨 계절? 여름. 그렇지, 여름.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근일점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게 지구의 공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니까 얼마 걸려 시간이? 1년. 맞아. 1년 걸리는 거야. 1년. 그지? 그러니까 180도 도니까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뀐 거지. 얘가 6개월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남반구는요? 원일점에서 지금 겨울인 상태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네, 원일점에서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지금의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근일점은 태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태양빛을 갖다가 좀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고 반대쪽으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 받는 양 자체가 좀 그냥 다른 겨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좀 따뜻한 겨울이란 얘기야, 내 말은. 반대쪽 6개월 지나가지고 자,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름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얘가 만약에 근일점에서 여름이었다면 와, 너무 덥겠지, 그지? 태양빛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현재 여름인 상태야.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더운 여름일 거야. 누구에 비해서? 남반구가 여름일 때에 비해서. 얘가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겁니다. 현재. 자, 근데 만약에 지구의 외적 요인 중에 세차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세차 운동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이 뭘 하냐면요.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얘가 축이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너네 이거게 팽이입니다. 팽이는 이렇게 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뺑뺑뺑 이렇게 돌지, 그지? 맞지? 이게 스피드가 있을 때는 이제 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뺑뺑뺑 도는데 얘가 거의 이제 멈출 때쯤 되면 어떻게 돼? 축이 이렇게도 갔다가 돌아가지고 저쪽으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멈추게 되지. 돼? 이런 축이 돌아가는 이렇게 있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얘가 다시 또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축이 돌아가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지구 자전축이 지금 뭐 오른쪽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었다면 얘가 왼쪽으로 23.5도 기울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원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애가 왼쪽이 됐다가 다시금 오른쪽으로 바뀌는 데까지 원래 상태를 다시 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주기가 26,000년쯤 됩니다. 그러면 질문. 자, 여기서 요로 바뀌는 데는 몇 년 걸린다는 얘기야? 13,000년. 13,000년 걸린다는 겁니다. 됐나요? 13,000년 걸려서 이렇게 바뀌었어. 다시 또 얘가 13,000년 걸려서 원래대로 돌아오면 주기 26,000년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자, 그럼 13,000년이 지났을 때 상황을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자리에 원래 그려야 되는 똑같은 자리에 그려야 되는 내가 살짝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볼게. 자, 여기. 돼?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되나요? 네. 자, 그럼 근일점에서 북반구의 계절을 한번 따져볼까? 무슨 계절이야? 그렇지.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으로 바뀌었네. 되니? 근데 있잖아. 13,000년 전에 여름을 갖다가 확인해보면 원일점에서의 여름이었거든? 근데 얘가 근일점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저거에 비해서 저 원일점의 여름일 때에 비해서는 이 여름이 훨씬 더 덥겠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더 더운 여름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됐지? 자, 이번엔 원일점으로 한번 가볼게. 자, 원일점에서의 북반구의 계절을 볼 거야. 자,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지,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겨울이 되네. 맞지? 근데 심지어 원일점에서 겨울이야? 어때? 훨씬 추워.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야. 얘가? 얘가? 그러면 얘들아 그냥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나거나 혹은 13,000년 전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북반구 기준으로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그러니까 더운 건 더 더워지고 추운 건 더 추워지는 연교차가 증가하는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이해가? 여름이 그냥 계속 적당히 덥다가 아니라 13,000년 전에 여름은 되게 더웠어. 13,000년 후의 여름도 되게 더울 거야. 우리는 좀 운이 좋네. 아닌가? 너네 여름 싫잖아. 여름 엄청 덥잖아, 그지? 나는 진짜 여름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내가 추운 거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옷을 많이 입으면 되니까. 더운 거는 집을 나서서 땀이 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근일점이 겨울이고 원일점이 여름이라 내가 버티네. 그지?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기후변화가 나타났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돼? 남반구 한번 볼래? 남반구? 자, 남반구는 지금 현재 더워 죽겠지? 맞지?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은 근일점에서 태양을 바라보지 않거든? 그럼 이 남반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돼. 네? 근데 근일점에서의 겨울이네?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 되겠네. 얘가. 자, 남반구의 그 원일점 한번 볼까요? 자, 남반구의 원일점 되니까 뭐가 되니? 태양을 바라보니까 여름이 되겠지, 그지? 근데 원일점에서의 여름이네? 어떤 여름이야? 덜 더운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럼 남반구도 지금 기후변화가 나타났네? 왜냐면 원래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어서 엄청 실이 덥고 원일점에서 겨울이라 진짜 추웠어. 원래 연교차가 되게 큰 상태였어. 근데 13,000년이 지나니까 추운 건 덜 추워졌고 더운 건 덜 더워졌어. 연교차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반구랑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지. 얘가 네, 요게 세차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기후변화의 원인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림 그려서 해볼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거 혼자서 백지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해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차운동이 아니야. 세차운동 말고 다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흰색 하고 싶은데. 자,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쓸게. 지구 자전축의 경사 크기의 변화. 아까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가 세차운동이었다면 이번엔 지구 자전축 경사 크기의 변화라고 되어져 있거든. 자, 지금 현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 그 얘기 했었지, 그지? 자, 근데 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최소 21.5도에서부터 24.5도까지 변할 수 있어.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23.5도일 때 살고 있는 거야. 돼? 자, 그럼 얘가 지금 현재 23.5도니까 만약에 바뀐다고 쳤을 때 23.5도가 24.5도 됐다가 다시 21.5도 됐다가 다시 23.5도 원래 상태까지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 주기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얘의 주기는요 더 심각합니다. 41,000년이에요. 41,000년. 됐니? 그래서 얘는 뭐 41,000년의 절반 뭐 25,000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 안 해. 숫자도 이상해. 우리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그럼 현재가 23.5도니까 그래 만약에 각이 커졌다고 칩시다.
24.5도가 된다면 뭔 일이 일어나는가? 혹은 21.5도로 각이 줄어들면 뭔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 거야. 됐지? 자, 내가 24.5도가 됐을 때의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 자, 이건 내가 초록색으로 아까 그렸던 저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우리 원래의 상황은 여기 흰 색깔, 요거 흰색, 요게 이제 원래의 상황이야. 요거 흰색으로 그렸던 이게 원래의 상황이야. 자, 여기가 23.5도인데 내가 24.5도를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근데 조금 1도 차이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오버해서 그릴게. 알겠지? 네, 오버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됐어? 더 누웠어. 더 24.5도 그리는 거니까. 얘도 이게 24.5도로 그려놓은 거야. 얘가, 자, 계절 한번 볼까요? 자, 북반구. 자, 북반구 계절 어떻게 되니? 초록색으로 봐야 돼. 초록색. 여름이야, 겨울이야? 겨울이죠, 겨울. 되나요? 북방구 요거 물어본 거니까, 그지?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겨울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어떤 겨울인지? 근데 아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서 있었기 때문에 또 북반구로 조금 빛이 들어오잖아. 근데 24.5도로 더 기울어지면 북반구로 빛이 덜 들어오겠네? 어떤 겨울이야? 더 추운 겨울이야. 더 추운 겨울. 얘가? 말랑님이 남반구 중에 바로 합시다. 자, 남반구. 자, 남반구는 여름이지. 자, 여름인데 어떤 여름 될까? 그렇지. 더 태양 쪽으로 그 남반구 쪽을 더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운 여름이 될 거야. 얘가니? 자, 원일점 가봅시다. 자, 원일점에서의 북반구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북반구 계절 어떻게 되니? 여름.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 그지? 근데 더 북반구가 완전히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여름이야? 더 더운 여름 되겠죠. 더 더운 여름. 이해 가나요? 여기가 더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흰색에 비해서. 그지? 자, 남반구 볼까? 남반구. 자, 남반구는 겨울인데 얘가 더 태양빛이 안 들어오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더 추운 겨울이 되겠네. 자, 연교차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북반구는 북반구끼리, 남반구는 남반구끼리. 자, 북반구를 봤더니 북반구의 여름은 더 더워졌고요. 겨울은 더 추워졌네. 더 더워졌고 더 추워졌어. 연교차 어떻게 됐어? 증가. 그지? 그래서 24.5도가 됐을 때 북반구는요.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반구도 한번 볼게. 남반구. 자, 남반구는 여름이 더 더운 여름으로 바뀌었고 더 추운 겨울로 바뀌었네? 어때? 얘도 연교차가 증가했습니다. 남반구도 사실 연교차 증가야. 아까는 반대였잖아. 세차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북반구는 연교차 증가했는데 남반구는 감소했거든. 반대였거든. 근데 각도는요. 두 개가 똑같이 갑니다. 그럼 안 해도 알겠지. 21.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가 감소하겠지. 그지? 각이 커졌을 때 24.5도가 됐을 때가 증가했다면 21.5도가 됐을 때는 둘 다 감소하겠지. 되나요? 네. 요게 기후변화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됐지?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찌그러진 정도의 변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가 타원궤도라고 했거든. 현재가 타원궤도. 자, 타원궤도에서 뭘로 바뀔 수 있다고? 원궤도로 바뀔 수 있다고. 원궤도가 또 뭘로 바뀔 수 있어? 타원궤도로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자, 타원궤도는 우리가 이심률이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찌그러진 정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큰 거야. 오늘 무구지 대답 되게 잘하네. 큰 거야, 큰 거. 자, 원궤도는 이심률이 어때? 작은 거야, 작은 거. 자, 그러면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심률이 작아졌을 때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이심률이 작아지는 경우를 지금부터 한번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자,
현재 타원 궤도가 저기 있는데 저거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하나 더 그릴게. 자, 이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의 상태. 됐지? 현재의 상태에서 얘가 북반구 겨울이고, 네, 남반구 여름이다. 반대가 되겠지, 그지? 어느 점에서. 자, 이게 지금 20률이 좀 큰 상태야. 20률이 좀 큰 상태. 자, 근데 내가 얘를 원궤도로 바꿔볼 거야. 원궤도. 얘들아, 원의 정의는 뭐냐면 이 태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중심, 중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형태로 궤도가 바뀐다는 거거든. 네,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네, 중심이 되도록 궤도가 이렇게 좀 바뀌면 되겠네. 얘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원일점이 조금 더 어떻게 됐어? 가까워졌네? 근일점이 어떻게 됐어? 좀 더 멀어졌네? 되니? 그럼 북반구 한번 볼까? 자, 북반구 겨울이었거든, 원래? 근일점에서. 여전히 겨울이야. 근데 어떤 겨울이야? 더 추운 겨울이야, 맞아. 더 추운 겨울이야. 왜? 태양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되나요? 네, 남반구 여름이죠. 근데 어떤 여름이야? 덜 더운 여름 되죠. 그렇지. 덜 더운 여름. 됐나요? 자, 원일점도 한번 볼까요? 자, 원래의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원래의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야. 돼? 자, 근데 20률이 작아지게 되면 북반구는 여전히 여름이지? 근데 태양이 더 가까워졌네. 어떤 여름이야? 더 더운 여름이야. 얘 남반구지, 그지? 얘는 어떤 겨울이야? 덜 추운 겨울이야지. 덜 추운 겨울. 왜냐면은 겨울은 겨울인데 가까워졌으니까. 됐나요? 자, 북반구 한번 볼까요? 지금 20률이 작아지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북반구는 겨울은 더 추워졌고 여름은 더 더워졌네? 연교차 어떻게 되니? 증가하죠. 맞나요? 남반구는 덜 더운 여름이 되면서 덜 추운 겨울이 됐어. 덜 더운 여름, 덜 추운 겨울. 돼? 연교차가 감소했어. 어떨 때? 20률이 작아지는 타원궤도가 원궤도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 타원궤도에서 원궤도 됐다가 다시 타원궤도로 돌아오는 주기는요. 얘는 더 멀어집니다. 10만 년이에요. 10만 년을 주기로 보통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뭐 5만 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20률이 커졌냐 작아졌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반대되는 가정. 원궤도에서 타원궤도로 20률이 커지는 경우는 반대겠지. 북반구는 연교차 감소할 거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되나요? 자, 우리는 북반구에 살아. 그러면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북반구 기준으로 연교차가 증가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따로 한번 정리해볼게. 따로. 북반구에서 연교차가 증가하려면 첫 번째, 세차 운동은 어떻게 돼야 돼? 세차 운동은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돌면은 북반구에서 연교차 증가하는 거 맞아? 아니잖아. 한 바퀴 아니고 얼마야? 반 바퀴. 그러니까 13,000년이 지나던가 혹은 13,000년 전이 되든가. 네? 이렇게 되면은 북반구에서 연교차 증가할 거야. 두 번째. 자전축의 경사가 어때야 돼? 그렇지, 커져야 돼. 자전축 경사가 증가할 때, 24.5도 됐을 때. 자, 세 번째는 20률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 때? 작아질 때. 되니? 작아질 때. 이때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고 나면은 좀 좋습니다. 됐죠? 됐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얘들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단독이야, 단독. 그러니까 13,000년 전후가 바뀌느냐 대신 2번, 3번은 바뀌면 안 돼. 그런 경우에 북반구 연교차 증가해. 네? 2번의 상황이 바뀌었다. 1번, 3번은 그대로 있는 경우에.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3개 중에 2개가 바뀌면 그럼 바뀌고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가지 경우들이 모두 바뀌는 경우는 문제 잘 안 나오고요. 2가지 정도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는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거 외운 대로 하면 안 돼. 그때는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려가지고 실제로 이심률도 줄여보고 각도도 한번 바꿔보고 해가면서 연교차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그림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돼?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이거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 하나하나를 단독으로. 얘가 이게 네, 외적 요인 3가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외적 요인의 나머지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적을게. 네, 나머지 하나는 태양 활동의 변화입니다. 태양 활동 변화거든. 그래서 얘는 필기할 것도 잘 필기가 안 되네. 활동 변화. 네, 요거는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그건 남반구 북반구 통째로 하거든요. 태양의 활동이 둔해지면은 더 기온이 낮아진다. 됐지? 네, 요게 태양 활동의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그럼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너네 흑점 들어봤지? 흑점? 흑점의 개수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의 개수가 많아져. 태양의 활동이 둔해지면 흑점의 개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막 극대기, 극소기 뭐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 됐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차온도, 경사 크기 변화,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내가 지금 이면지를 줄 거거든. 이면지를. 이면지를 줄 테니까 요거를 갖다가 한번 보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정 안 되면 슬쩍 보면서 또 한번 해보고. 됐지? 한 5분 줄 테니까 네, 한번 그림을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필요한 사람은 여기 앞에 둘 테니까 작성하면 됩니다.